나중에 이제 종기가 좀 컸던 사람들 종기 드러내거나 그 자리가 움푹 꺼져. 염증 때문에 이제 주변 조직이 녹는단 말이에요. 무릎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? 연골이 녹아요. 화농성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연골이 금방 다 망가져 버려 이게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화농성 관절염, 감염성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관절염이라는 건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류마티스로 인해서 내 몸에서 이게 생기는 염증 때문에 생기는 염증도 있을 거고, 퇴행성 관절염처럼 내가 많이 써서 연골이 닳고 물렁뼈가 찢어지고 그러면서 뼈끼리 긁혀서 생기는 그런 염증으로 인한 관절염도 있을 거고,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드물지만 이제 균에 의한 염증이 있어요. 우리가 균에 의한 염증 대표적인 게 뭐예요? 고름 잡히는 거잖아요. 감기 걸려서 캑 하고 가래 뱉었는데 거기서 누런 찐득한 가래가 나와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름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, 종기 나죠. 종기, 엉덩이나 뭐 등, 그런데 목, 그런데 종기 나는 거, 그것도 짜면 안에서 고름 나오잖아요.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감염에 의한, 세균에 의한 그런 염증인 거죠. 관절 안에도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. 물론 이게 이제 좀 대부분은 정상 사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, 대개는 이제 무릎 주변에 뭐 침을 맞았다든가 주사를 맞았다든가 등등, 하여튼 피부 바깥쪽에서 이 관절 안쪽으로 뭔가 균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다든지, 내지는 이제 그런 게 아닌데도 내가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 내 몸속에 어딘가에 있는 세균이 피를 타고 돌다 재수없게 그냥 관절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아니 나는 침도 맞은 것도 아니고 주사 맞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 무릎에서 열나고 붓고 막 오한 들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. 뭐 원인은 하여튼 좀 다양하게 좀 있을 수 있다. 오늘의 주인공은 무지하게 재수가 없었던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은 젊은 문인 친구인데, 나이가 이제 21살이고 저녁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. 근데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그냥 무릎이 붓고 땡땡 붓고 갑자기 열나고 막 오한 들고 춥고 이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의무대를 갔더니 야 이거 좀 이상하다. MRI 찍었더니 빨리 나가서 진료를 보라고.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, 엑스레이 먼저 찍어봐야죠. 엑스레이는 뭐 이상이 없어요. 21살짜리 다치지도 않은 그런 젊은 청년에서 뭐 관절염이 퇴행성일 것도 아니고, 옆사진도 다 괜찮고요. 뚜껑뼈도 이상이 없어요. 그럼 이제 MRI를 좀 찍어봐야지. MRI 찍어봤더니 앞에 허옇게 좀 물이 좀 많이 차 있어.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도 많이 이렇게 염증들이 좀 있어요. 안에 연골들은 크게 뭐 이상이 없고, 딱 보면 야 이거 뭐 하여튼 염증이 뭔가 심하네. 물도 차 있고 엄청 이렇게 빵빵하게 물도 차 있는데, 이 물 색깔 자체가 아주 깨끗한 건 아니에요. 드문드문 뭔가 지저분한 것도 있고, 이럴 때 젊은 친구에서 그렇다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의심을 해요. 가장 먼저 의심하는 건 통풍이에요. 통풍일 수 있어. 그게 사실은 더 많아. 두 번째는 조금 좀 많이 가능성 떨어지지만 세균성 관절염일 수 있죠. 물론 이제 류마티스일 수도 있긴 하겠으나, 류마티스는 되게 뭐 이렇게 막 열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. 통풍일 때는 가끔 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하여튼 열이 나고 오한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세균성 관절염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외측, 내측 연골판 다 이상이 없고, 아래쪽 연골들도 뭐 크게 이상이 없고, 연골판 다 괜찮고요. 내측의 앞뒤도 다 괜찮고, 전방 십자인도 괜찮고, 후방도 괜찮고, 바깥쪽도 괜찮아. 즉 구조적인 손상은 없어요. 십자인대, 연골판, 연골 그런 거는 다 깨끗한 거야. 물이 이렇게 찰 이유가 없어 이 나이에. 근데 오한이 들고 붓고 물차고 염증 수치를 봤더니 정상의 한 10배. 아이 이거는 일단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. 이거는 빨리 좀 씻어내야 되겠다. 원인이 뭐든지 간에 세균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고, 왜 세균성 관절염으로 의심하면 빨리 수술을 하냐, 이게 고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? 고름이 생기면 살에 고름이 차. 그럼 어떻게 돼? 살이 녹아요. 나중에 이제 종기가 좀 컸던 사람들 종기 드러내거나 그 자리가 움푹 꺼져. 염증 때문에 이제 주변 조직이 녹는단 말이에요. 무릎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? 연골이 녹아요. 화농성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연골이 금방 다 망가져 버려 이게. 그래서 되게 좀 무서운 거예요.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연골이 망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균들이 피를 타고 전신을 돌다가 이제 다른 장기로 가면 이제 폐혈증으로 가는 거예요. 폐혈증은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죠. 특히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서는 뭐 이거는 뭐 그냥 중환자실 바로 가는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서도 연골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,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생명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줘야
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빨리 스케줄 잡고 빨리 들어갑시다.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 이게 뿌예요. 이게 안에 좀 이렇게 뿌예 지금. 이게 정상적인 그런 물이 아니고 염증성인 그런 물이기 때문에 그냥 고름이라고 생각하면 돼. 고름이 그냥 무릎 안에 차 있어. 이거 어느 정도 씻어내야 이제 이렇게 뭔가 안에 좀 보이는 거예요. MRI에서도 뭐 연골이라든지 물렁뼈 그런 것들은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 깨끗해요. 아직은 다행히 연골이 안 녹았어. 그래서 최대한 이게 뻘긋뻘긋하게 이 활막에 있는 그런 염증들 없애야 되기 때문에 활막 절제를 해요. 세균들이 대부분 활막에 있어. 활막 쪽에 많이 있고요. 연골이라든지 물렁뼈 그런 데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세균이 그 근처에 는 잘 안 붙어 있어. 대부분 이제 활액막, 거기에 이제 시뻘겋게 피 혈관들이 많이 좀 발달이 돼 있고 그 근처에 사실 이제 세균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활막을 싹 다 한번 다 날려버리는 거, 다 정리를 해버리냐, 태워버려, 갈아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레이저로 지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데를 아주 철저하게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내시경 할 때는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하잖아요. 계속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내시경이라는 그런 수술 자체가 깨끗한 생리식염수로 계속 씻어내는 거 랑 마찬가지. 우리가 고름 뭐 째고 나서도 거기서 막 물로 씻어내거든요. 최대한 좀 균을 좀 깨끗하게 좀 하려고. 이것도 마찬가지에서 활막 절제를 해서 최대한 균수를 줄이고 생리식염수로 최대한 좀 깨끗하게 씻어내서 관절 안에 있는 균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수술을 하더라도 사실은 균이 100%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건 정리를 하니까 상당 부분의 균은 제거를 하겠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어떻게 제거를 해? 뭐 수술한다고 100% 제거를 할 수 있나? 불가능하죠. 나머지는 이제 항생제를 계속 쓸 거예요. 예전에도 제가 인공관절의 감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염증이 있을 때 수술을 하는 목적은 세균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예요. 항생제를 썼을 때 잘 약발이 들으라고. 그래서 적군이 워낙 많을 때 제가 그때 비유를 했지만 소총으로 쏘는 건 한계가 있고 거기다 뭐 이렇게 미사일을 쏘든지 핵폭탄을 한번 떨어뜨리든지 해가지고 적군을 확 날려버리고 나머지는 뭐 소총으로 뭐 따발총으로 이제 쏴도 이길 수 있는 거죠. 수술이라는 게 그런 미사일이나 핵폭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수술만으로는 100%안 돼. 이거 수술하고 항생제 별로 안 썼다? 그러면 어떻게 될까? 재발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확실하게 균이 좀 다 죽었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약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. 안에 들어가서 이제 최대한 좀 다 지저분한 거 좀 정리를 하고요. 레이저로 좀 뻘긋뻘긋한 것도 다 태우고 최대한 좀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찾아서 이런 활막 지저분하게 보이는 자라있는 그런 염증 덩어리들을 최대한 다 정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좀 깨끗해진 상태고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보면은 MRI 상에서 이제 뭐 물도 많이 좀 빠졌고요. 염증기도 많이 좀 없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수술 전에는 염증이 좀 심했던 부분들이 다 지금 깨끗하게 앞과 뒤 다 괜찮은 걸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술하면 어떤 식으로 경과를 좀 볼 수 있냐? 입원을 그래도 대략 한 2주 정도는 아마 해야 될 거예요. 뭐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균에 따라서도 다르고 항생제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도 좀 다르지만 수술하고 나서 이제 주사 항생제를 아무리 못해도 한 1주 반에서 2주 정도 좀 써야 되고요. 그래야지 염증 수치가 쭉쭉쭉쭉 좀 떨어지는 그런 경과로 가야 돼요. 물론 염증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려고 그러면 뭐 거의 아마 한 달 이상, 한 달 반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데 쭉쭉쭉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상한 거잖아요.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가면 이게 완전하게는 안 떨어져도 이 정도면 이제 주사 항생제는 좀 끊고 먹는 항생제로 일단 좀 바꿔볼 수도 있겠구나. 그러면 먹는 항생제로 바꾸면 이제 퇴원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환자분이 그 주사 항생제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면 먹는 항생제로 바꿀 때가 되면 주사를 끊고 먹는 항생제 좀 가지고 퇴원했다가 외래에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서 검사 좀 해보고 염증 수치가 확실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약 끊고 한두 번 정도 더 피검사를 해서 염증 수치가 계속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젠 다 나았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무릎의 관절염 중에 화농성 관절염, 세균성 관절염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. 하여튼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. 앞이고 위고 뒤쪽이고 그래야지 약발이 좀 잘 들을 테니까. 유익한 주제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